밀폐된 공간인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화염과 함께 퍼지는 유독가스는 사람들의 대피를 어렵게 하는데요. 오늘은 터널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의 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용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 화재 현장 가운데에서도 박사님께서는 특히 터널 화재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 터널 화재 진압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용호입니다. 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달은 터널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 터널의 깊이도 예전보다 깊어지고 또한 길이 또한 매우 길어지게 되었죠. 네. 하지만 이누이란 터널 화재 피해는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 192명의 안타까운 사망자와 21명의 실종 그리고 151명에 달하는 부상 피해를 입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요. 최근 2020년에는 5명의 사명 피해를 입은 3회 2터널 화재 사고까지 매년 크고 작은 터널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하 공간 환기 시스템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밀폐 공간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터널 화재 연구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화재에 비해서 그 터널 화재가 그 피해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터널은 출구랑 입구를 가지는 반밀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까지 매우 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뚫려 있는 개방 공간보다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아주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특히 터널 안에는 휘발유나 LPG 같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연료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많은 만큼 어느 화재 현장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터널 안쪽은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산소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수소차가 있으면 특히나 더 위험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도 수소차 화재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대형 버스 시장까지 수소 보급을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수소 차량은 700바의 고압으로 충전된 52.2리터의 수소 탱크를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또는 이보다 더 큰 대용량의 수소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수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색, 무취, 무미 그리고 무독성의 기체로 무게는 공기보다 14분의 1로 가벼워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경우에 초당 20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를 비교적 불에 안 타는 안전한 기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소도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소와 가연성 연료들의 물리적 특성을 각각 비교해 보면 예. 수소의 최소 점화 에너지는 0.02메가제율로 낮은 편이고 연소 범위는 4에서 75%로 다른 연료보다 상당히 높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점화 에너지가 낮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정전기처럼 아주 작은 마찰에도 불이 잘 붙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연소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넓은 범위에서 화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연소 속도가 높다는 건 빠른 속도로 화염이 전파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수소가 밀폐 공간인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불의의 사고에 휩싸일 경우에 수소의 누출만으로도 소방대원들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여기에 화재까지 발생을 하면 지금까지 겪지 못한 대형 참사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 활동의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고 폭발로 인한 터널의 붕괴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팀은 이러한 터널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수소차가 화재가 난 경우에 소방대원들이 취할 수 있는 표준 작전 절차, 일명 SOP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표준 작전 절차를 만들고
소방대원들이 해야 하는 대응 매뉴얼 그리고 훈련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박사님께서는 그 수소 화재의 위험성을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또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또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 연구원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수소 폭발압과 열적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과 시뮬레이션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시험 장면은 수소 탱크에 수소가 외부로 방출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소 탱크에는 수소의 안전을 가해주기 위한 안전 장치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전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지만 터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의 화재에 의해서 화염이 발생되는 경우를 모사했습니다. 누출된 수소에 화염이 불이 붙게 되면 불꽃의 모양이 매우 좁고 빠르게 분출되는 제트 화염 방식으로 불이 나게 되는데요. 네. 마치 화염 방사기 같죠. 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저렇게 고압으로 분출되는 수소의 온도는 무려 1000도씨 이상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 경우 터널의 벽체가 2m, 4m 정도로 떨어져 있을 때 터널의 구조물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실험은 수소차가 화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불행하게도 안전장치가 적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폭발을 할 경우를 모사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실험입니다. 예. 지금 수소 탱크를 가열시켜서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수소 탱크가 폭발했을 때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바로 옆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예.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사고가 난 경우에 옆차에 얼마나 큰 압력이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실험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수소차를 폭발시키는 본 실험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올해 8월에 진행을 하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에 유리가 모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걸 지금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그 수소 용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본 것처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개발된 수소 용기의 안전장치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아주 그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돼 있고요. 비상 상황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는 만일의 경우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또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 불이 나면 바로 불을 끄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이게 원격으로 불을 끄는 기술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널 화재는 빠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국내 터널은 초기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 터널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산악지형에 있는 터널의 경우에는 소방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팀은 이런 화재 발생 시에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화재 감지기 또는 CCTV를 통한 영상을 이용해서 화재를 감지하고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으로 소화소를 발사해서 화재가 초기에 화재 확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터널 관리사무소의 터널 내부 모니터링 컴퓨터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현장에 설치해서 구동이 가능한 컨트롤러 등을 관리자가 어디에서 있든지 화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원격이라고 해서 뭐 정말 멀리서 물대포를 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설치되어 있는 소화 장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정말 절묘한 방법 같은데요. 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처음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은 무인이나 원격이라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쉬운 접근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아이들도 아주 쉽게 모니터 컨트롤러를 보면서 드론을 날리는 걸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예. 터널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 내부 모니터링 CCTV 화면을 보면서도 쉽게 화재 초기에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마치 스마트폰 게임하듯이 조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새 시간에도 아주 빠르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원격 조작 화재 진압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 연구 과제가 종료된 후에 현장에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성격의 현장으로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의 화성에 있는 화재 실험동에 위치한 터널 화재 실험동에서 매우 많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원격 소화 실험을 수행을 해서 그 성능을 입증해 왔습니다. 연구자로서 본 원격 소화 기술이 많은 터널에 설치가 돼서 터널 화재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아서 터널에 화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른 개발이 돼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도전하실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의 화재안전연구팀은 국내 최고의 화재안전연구기관임을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네. 이 화재 안전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의 개발은 우리 화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실제 소방 현장에 적용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설사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첨단 화재 안전 기술뿐만 아니라 비용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첨단은 아니지만 비용을 낮추어서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의 화재안전 연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터널 화재 진압과 또 그 인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용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